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싶었어요. 방송공자입니다. 보고 싶었으면 차마 못하겠고. 오늘 어버이날인데 다들 부모님께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얘기들 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침 일찍 전화드렸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는데 제가 깨워가지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시장이 보면 아침에 좀 좋았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래도 좀 힘이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이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코스피 자체는 0.4%가 올랐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은 67%.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이런 느낌 받게 되고, 상승 업종도 17개가 오르고 4개가 이제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괜찮았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데, 어제 보면 전기전자가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섬유유격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상승 업종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제 기관의 선물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강하게 좀 순매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시장은 사실은 살짝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조심한다기보다는 어제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시장이라든가 미래 시장을 참고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못 했는데, 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려면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있는데, 아니, 업데이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방송을 못 했었고, 그래서 더 오늘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면 오늘 10조 원이 나왔잖아요. 10조 원이 나오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이제 거래대금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10조 원을 넘긴 했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 어쨌든 이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했는데, 여기에 거래대금이 2.2조 원이었어요. 2조 2천억 원. 그런데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10조 원이었으니까 이 중에 5분의 1을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대금을 쭉 빨아가니까 나머지 시장이 그렇게 힘이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외국인은 그래도 이제 7일 연속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이제 이게 흐름이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역시나 나오고 있고, 투신과 사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순매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자체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종목을 보면 오늘은 이제 운수창고 쪽이 좋았습니다. 운수창고가 좋았고, 그다음에 금융, 보험 같은 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인데, 여기로도 지금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들어왔고, 전기가스도 밸류업인데 여긴 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거짓말처럼 빠지고 있죠.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면, 제가 코스피는 여기서 진짜 강하게 반등이 났어요. 이 자리 이제 91선에서 강하게 딛고 반등이 났을 때, 이번에는 강세로 갈 것 같다고 얘기 드렸었고, 이번에 강세로 가면 제가 이제 전고점도 뚫을 것 같다, 이번에는 랠리가 좀 세게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757, 요 지수 52주 신고가를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힘을 내주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가준다고 하면 2700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부 정책, 단순히 정부 정책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걸 외국인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도 자금이 좀 충분히 들어오는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1%가 올랐는데, 코스피가 오르면서 그냥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양매도가 나왔어요. 기관 외국인은 양매도가 나왔고, 상승 종목 비중은 58%. 그러니까 좀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좀 끌어올린 시장이었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 반등장에서는 대형주, 코스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틀 연속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강도가 약하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10조 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코스닥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투신과 사모도 다시 또 순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종목을 보면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사가 엔비디아의 어떤 프로그램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올랐고, 그다음에 비금속에서 원익 QNC 반도체 쪽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HBM이 아니고 원익 QNC 같은 경우 원익 쿼츠, 그러니까 기존에 그 쿼츠가 들어가는 게 레거시 쪽의 부품이잖아요. 이런 부품 쪽으로도 지금 자금이 돌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 쪽 여기도 좀 관심이 좀 들어왔다. 크래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게 보입니다. 코스닥 차트는 확실히 좀 힘이 떨어지죠. 전고점을 지난번에도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었고 이번에도 보면 물론 이제 91선을 딛고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 21선 노란색과 91선 빨간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받고 추세적으로 강한 반등을 코스피처럼 기대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 코스닥이 올라주려면 2차 전지가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 그것도 아니면 이제 IT 쪽에서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레거시 반도체 쪽도 힘이 조금 그렇게 강하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장비 쪽은 그렇게 힘을 받기 어려운 구조죠. 거기 2차 전지 쪽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힘을 주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수급인데 수급에서도 느껴져요.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이 보이죠. 양매수 업종도 이제 빨갛게 들어온 것들이 상당 부분 보이고 양매도는 전기가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양매수도 있긴 하지만 양매도 업종이 훨씬 더 많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보다 순매도한 업종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서도 차이가 있고 어떤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차트인데 여기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금융 삼총사고 여기가 이제 운송 철강 에너지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분류하고 싶냐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로 줄게요. 중국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이 좀 좋아지면 여기가 같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구안신이라든가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건 내수 소비라든가 수출,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살아난다는 거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 건 물건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잖아요. 그렇다는 건 원자재를 빨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동인양 때문에 운송도 좋아지고, 철강, 화학 같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 차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리도 낮고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장에서는 조금 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차트가 다들 서 있는데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이 오히려 이제 꺾였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최근에 오히려 이제 버텼다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오히려 반대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업종 분위기 자체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IT인데 IT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IT 종합이 지금 제일 강한데 이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IT는 아직은 한 방 더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단으로 가보면 지금 변압기, 전력기기 쪽 오늘 좋았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일부 좋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엄청 땅이 셌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좋긴 좋았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 쪽이 테마가 있었고 하나씩 좀 얘기를 드리면 애경 케미칼이 12% 올랐잖아요. 12%. 애경 케미칼이 나트륨 이온 전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리튬 이온 전지고 리튬 이온 전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나트륨은 흔하잖아요. 소금이 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은 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 나트륨 이온 전지가 또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연비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상용화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 전지용 고성능 하드카본 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경케미칼이 12%가 올랐습니다. 근데 애경케미칼은 2차 전지치고는 실적이 탄탄해. 물론 꺾이긴 했지만 실적이 탄탄하게 그래도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카이노스 매드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더라고요. 여기가 KM819라고 해서 First in Class. 그러니까 First in Class라고 하면
세계 처음으로 이런 신약이 나왔다는 건데, 파킨슨병 치료제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의 완화도 아니고 늦춰주는 거, 그러니까 진행을 늦춰주는 정도의 약이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뭐 분명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픽셀 플러스는 여기가 이제 그 팹리스 업체예요. 팹리스. 그러니까 이 CMOS 센서라고 해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만든 회사인데, 여기가 원 센서 AI 구현을 위한 뭐 포스토닉 칩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저는 뭐 이런 기업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긴 합니다. 저라면.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이제 폴리 이미드 필름 관련 같은 이제 소재를 하는 회사인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매출이 연동이 많이 됐고, 근데 스마트폰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고, 여기에 뭐 태양전지라든가 2차전지 쪽으로도 뭐 소재가 납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날이었죠.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24% 올랐습니다. 비츠로테크가 자회사 비츠로 E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성배전의 전력기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의 제네랄 홀딩스라는 회사가 북미의 비상 발전기 1위 업체인데,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도 공급을 하고 가정용 발전기는 뭐 7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력기기 회사 최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자회사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뭐 급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실적이 갑자기 막 좋아진 거 이런 건 아니었고, 이 회사와의 관련 연관성이 갑자기 부각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도 갑자기 뭐 좀 부각됐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변압기 쪽에서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유통업체가, 북미에서 이제 이 변압기 유통하는 업체가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제 현대코퍼레이션도 오늘 10%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명전기는 초고압 직류 송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는 거, 대다수가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게 교류죠, 교류. 교류가 이제 장기 송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를 쓰고 있는데, 이 초고압 직류 송전기의 송전선로, 송전선에 사용되는 금구류라고 하면 이제 금은동 같은 이제 귀금속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말하는데, 이런 금구류를 개발했다는 소식, 그리고 납품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직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송전하는 데 있어서 그 송전 손실 같은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HVAC였나? 이게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그 강점이 있었다. 근데 교류와 직류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교류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선추가 무너진다 이러면 그 지역 전체가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류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선이 끊기면 끊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블랙아웃이 갑자기 돼버리잖아요. 이게 예상 전력,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 전력보다도 초과되면 순식간에 블랙아웃이 돼버리는데, 일정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직류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직류는 딱 그 끊긴 부분만 블랙아웃 되거나, 아니면 모자란 부분만 이제 못 가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어서는 직류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인셉션의 관계사인 이름 기억이 안 나죠. 폴라리스의 관계사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인셉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가 벤처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갔기 때문에 폴라리스에 어떤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폴라리스 그룹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썩 막 시장이 우호적인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그냥 패스하고 볼 거고. 근데 오른 기업들도 많고, 굉장히 이슈가, 특히나 개별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나 이런 것들의 힘이 좀 빠지고 시장의 흐름이 좀 전환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어디로 자금이 쏠릴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느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 최근에 강조했잖아요. 제가 그 종목을 따로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익 시스템은 대면적 OLED 증착 장비를 공급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장비거든요. 그래서 BOE를 통해서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증착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 된다 그러면 선의 시스템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레퍼런스가 될 거거든요. 레퍼런스가 되면 추가적으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대면적 OLED 증착 장비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캐논 덕기 장비가 워낙 독점하던 시장이 여기 선의 시스템이 이제 추가로 들어간 데다가 워낙 싸거든요. 절반 가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선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그리고 모레 그리고 더 많은 미래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